어제하고 그제 주말 이틀 동안 A조, B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미가 없어요. 미래 비전 목표 뭐 전략 전술 부딪힘도 좀 있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빙글빙글 돌고 왜 그런 식으로 했지?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왜 키높이 구도를 신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당원들, 지지자들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놀고들이 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심해 보이죠. 지금 그거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어제하고 그제 주말 이틀 동안 A조, B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원죄가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뭐 어쨌든 그로 인해서 탄핵을 당한 그 국민의힘이 당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그 대통령이 당한 그 원죄가 있는 당으로서 비장함도 있어야 되고 네. 결기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러한 그 원죄를 다 씻기울 정도의 어떤 씻김국 같은 의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대체할 만한 어쩌면 그를 원죄가 있지만 그를 압도할 만한 어떤 미래 비전 목표 뭐 이런 좀 뭐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막 좀 제시도 하고 좀 이랬으면은 그것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딪힘도 좀 있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거니까 재미도 없고 왜 그런 식으로 했지? 그리고 그 8명을 뭐 1차 서류 심사에서 골라서 1, 2차 뭐 이렇게 토론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르는 것이 무슨 그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한다고 라는 차원에서도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그 좀 전략 대선 과정에 당내 경선조차 전략이 부재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 능력 있는 당인데 그 많은 패배 의식과 무력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저도 재미도 특별히 없었고 그렇다고 또 알맹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국민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의 뭐 시대 정신이라든가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뭐 이슈 파이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아니, 한 예로 개헌 문제만 해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뭐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것도 얘기가 다르고 또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성이니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다양성과 다원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대선거구 주장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 승자 독식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좀 붙던지 그리고 저 제왕적 대통령의 그 권한 집중이 문제이듯이 국회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막 지금처럼 막 줄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는 이 문제점, 이런 문제점 같은 걸 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칭적인 어떤 견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해산제를 둬야 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작년 올해 거치면서 22대 국회를 거치면서 드러난 병리적 증상에 대해서 하나도 누가 지적하거나 뭐 이를 개선하는 어떤 개선책을 내놓거나 이런 것도 안 내놓고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지금 이번에 대선 나온다는 우리 당 후보들이 좀 철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지금 겉돌고 있어요. 그 토론 내용들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 아까 말씀하신 그냥 개헌 얘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도 없었고 그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또 왜 이렇게 탄핵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견도 없었고 또 앞으로 뭐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렇죠.
해결책에 대한 본인에 대한 소신,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제를 그냥 미리 주어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전략 전술 그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당한 정당의 그 구성원들 그 대선 경선 후보들로서는 비장함, 결기가 너무 안 보인다. 아니 지금 당이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그 다시 일어서야 되는 폐허 속에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정성과 결기가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 아 이재명 저거 못 믿겠어 저 위험해 민주당과 또 완전히 저 이재명 사당이지 뭐야 저게 그리고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아주 그냥 공헌하는 당 저게 펴줄 수는 없어. 그렇다면 이재명한테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선뜻 주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죄송하지만 제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도 아니 왜 국민의힘의 그 후보한테 표를 줘야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지금부터라도 결기와 비장함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이라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토론회를 보면서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것은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계엄은 불법이다라고 했던 부분,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선동했다라는 부분, 홍준표 후보는 2시간 해프닝 얘기를 하면서 왜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느냐. 이 질문,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자 홍준표 후보의 질문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자 일단은 계엄과 탄핵을 두고 이 여러 후보들이 설전이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 3대1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대립적으로 그렇게 뭐 비상계엄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또는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앞으로 대선 전국에 비상계엄을 잘못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대체적인 국민적 상식입니다. 네. 커먼센스예요. 네. 그런데 탄핵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의견이 나눠져요. 네. 탄핵에 반대한 쪽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충정이 있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쪽도 일정한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지혜로웠냐라는 점을 따지면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문제를 탄핵으로 해결해서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웠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많이 상실돼서 앞으로의 국정을 끌어갈 수 없을 상황이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밖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물밑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과 여당 내에서 대화 소통도 하고 또 야당과 통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최소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해서 탄핵 이 난리를 치면서 탄핵 파면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을까? 저는 좀 별로 지금 이 시대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할 점이 정치력이 없었다. 정치적 해결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정치를 사법화. 헌법재판소 9명, 지금 9명도 아니죠. 8명한테 딱 맡겨가지고 그 판결에 의해서 1700여 명이 뽑은 현 대통령을 8명의 헌법재판관이 법리적인 걸로 해서 파면시키는 것이 과연 맞나?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 타결책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뭐 국회에서 내린 그 어떤 거를 그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국회의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우원식 의장이 뭐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 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정치의 본산으로서 정치로서 해결해야 될 사람이 그걸 리딩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툭하면 권한쟁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뭐하러 있어요? 정치인들? 돈 주면서 국민 세금 들여서 정치인들 뭐하러 있냐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장부터 벌써 그렇고 다 툭하면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이 정치화돼 버리죠. 거기에 있는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다 정치적 이쪽 저쪽 줄대 가지고 그 성향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론 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그 역효과,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이번 대선 토론회에 있어서조차 지금 당내 경선에서조차 어쩌면 상처잖아요, 우리 당에. 네. 그러면 그걸 백날 얘기해 뭐합니까? 그거는 나경원 후보도 책임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저 당대표였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고 저도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죠. 국민의힘 사람이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는 책임 있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편가름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소모적이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괜히 자기 혼자 결벽증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내세울지 모르지만 당에도 상처 주고 당의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들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4명이 또 걸러져서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뭐 토론할 때도 이재명으로부터 공격받아도 그 얘기 그만합시다. 미래에 대해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좀 하는 의젓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엄하고 탄핵 문제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서 먼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한동훈 후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준표 후보에게 먼저 물어봤죠. 자,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본인은 앞장서서 막았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면서 자, 홍 후보님은 계엄에는 반대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엄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논리가 그건 네.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뭐 홍준표 후보를 대리해서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을 잘못 발동했다. 그 과오가 있다라는 것과 곧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될 탄핵 사유다라는 것과는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 헌법 법률에 위반을 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 더구나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1,700여만 명의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그런 중대한 사유냐,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냐, 이거에서 가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은 반대했다고 해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뭐 비호하는 거 아니냐,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나가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뭐 탄핵에 반대했고 비상계엄 반대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서 탄핵해야 된다고 봐서 탄핵에 앞장섰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말하고 자기 얘기만 하면 될 일이에요. 남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고 그거는 좀 정정당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더니 뭐 홍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 2시간 만에 해프닝이었고 대통령에게 자진해야 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철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 당 후보로 나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왔고 또 거기에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물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이 지경이 왔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만두시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길이다. 후보를 그만둘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광경을 자기들끼리 문자고 놓고 한다면 뭐 그냥 아예 뭐 치고받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뭐 이렇게 별 관심 가질 일은 아닌데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 지지자들, 이재명한테 당 정권이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그런 분들,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놀고들 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심해 보이죠. 지금 그거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뭐 지금 다지난 얘기 뭐 탄핵이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삼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상민 의원님 보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조기 퇴진, 조기 하야 이런 입장도 한동훈 후보의 입장도 같은 입장이었으나 당시에 그 윤 대통령, 당시 윤 대통령이 맨 처음에 입장은 당에다가 본인의 임기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맡긴다는 입장이었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입장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게 또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 확인은 네. 본인만 확인하거나 본인의 극히 제한적인 소수들만 확인한 것이지 당내 일반적으로 알려진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저는 알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더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얘기했더니 당에 일임했다.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을 당에 일임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의 그 합의나 그 사항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국무총리가 첫 번째로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대표는 대행을 못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이라고 해서 이거 여당인 당대표하고 국무총리가 알아서 협의해서 잘 수행하세요? 이렇게 못 해요. 그것도 대통령이 좀 상식 밖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합의인데 한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했다. 그러면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무효인 합의를 가지고 지킬 것이다 안 지킬 것이다 얘기해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가름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논거죠. 저는 그 질문을 그 한동훈 후보 측의 그 입장과 한동훈 후보가 냈던 책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렇게 내놓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때도 이제 대통령 만나서 총리와 여당한테 그 국정의 그 수행권을 일임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그거는 발표했어요.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시 대표가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라고 그래도 이게 사적인 물건이 아니잖아요. 권한이 아니고. 네. 내가 유찬현님한테 제가 국회의원일 때 내 국회의원 내가 하니까 오늘 힘들 거네요. 좀 대신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네. 되죠. 그걸 네.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건요. 네,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나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공적인 권한을 어떻게 사적인 처분을 마음대로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받을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 이것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를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얘기할 성질은 겉으로 얘기할 성질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그때 그래서 당 내외든 또 뭐 야당이든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좀 경험 부족도 그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헷갈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의 배경이 됐듯이 그 이후에 그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그 당대표일 때 그 사법 처벌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그 공조직을 오남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걸 비판하는 좀 국민의힘에서 그 오히려 공사를 구분 못하고 했다라고 하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유병수 강펀치의 독립 채널에 처음으로 블랙핑크님께서 저희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처음인데요. 정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 금액도 밝히는 거 아닌가요? 금액 밝혀도 되나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한테 후원한다는 거를 잘못 이게 하신 거 아닌가 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죠. 좀 확인을 하고 싶네요. 네, 하여튼 왜 굳이 제가 정말 말씀드릴 때 후원이 그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블랙핑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 이렇게 처음이라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제가 저는 후원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는 조금 인신공격성 발언이 계속 나와가지고 사실 좀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계속 좀 앙숙이고 좀 계속 서로 좀 계속 안 좋은 발언만 계속 주고 있었는데 잠시 지난번에 미디어데이 때 두 사람이 굉장히 하회 무드가 좀 조성되는가 했는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조금 신변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비장미가 있고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농담 따먹기 하는 건가? 아니면 농담 따먹기라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할 성질이 아닌 그런 부분을 툭툭 그렇게 질문이라고. 근데 아주 뭐 청년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것을 마치 간접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빨리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어제부터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당장 반발이 나왔죠. 김근식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한동훈 캠프 측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직책 이름을 지금 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선배라면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나 할 만한 농담을 경선 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서 B급 질문 너무 떨어진다. B급 질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선배의 조언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어야죠. 그게 또 좀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딱 날아가고 보이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쩌면 뭐 이런 부분에 일신에 관계되는 그런 것 예민한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예의 차원의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그 자리가 그 엄중하고도 비장하고 결기를 보여야 되는 국민에 대한 예의 도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어제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토론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묻혀버리고 안 그래도 특별하게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고 뭐 알맹이가 없는 토론회라고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더 화제가 되면서 토론회에 이게 질을 좀 너무 떨어뜨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명백히 홍준표 후보가 말 실수했다고 봐요. 그런 거는 지난번 대선 때도 무슨 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창 또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또 뭐 설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학교 다닐 때 뭐 숙방인가 뭐 어디서 뭐 들은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구차스럽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 홍준표 그 후보는 한국 정치의 큰 거물이신데 그런 그 대선 후보를 정하는 아주 그냥 엄중하고도 또 비장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또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사사로운 자리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반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에 벗어나는 아주 그 잘못된 행위입니다. 네.